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얽힌 검은 얼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 배터리가 총장 직선제 도입 요구와 관선 이사제 도입 요구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이토록 배터리 총학생회가 총장 직선제 도입과 관선 이사제 도입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명지학원 스캔들 시리즈는 얽혀있는 것이 너무 많아 여러 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명지가 이렇게 된 것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 명지대학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학원은 박모 유상근 선생의 철학 아래 명지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들을 설립한 학교 법인입니다. 명지대학교는 1948년 개교하고 1979년 용인의 자연 캠퍼스를 완공함으로써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명지대학교는 당시 어마어마한 정계 교육계 인물들이 총장직을 수행하는데요. 그럼 간략하게 역대 총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총장은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일경 선생, 2대 총장은 설립자이자 부총리 겸 국토통일원 장관직을 수행했던 유상근 선생, 3대 총장은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국토통일원 장관 등을 역임했던 이영덕 선생, 4대 총장은 서울특별시장,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던 고건 선생, 5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송자 선생, 6대 총장은 서울대학교와 지스트 총장 등을 역임했던 선우 중호 선생, 7대 총장은 카이스트 설립자이자 과학기술처 장관 등을 역임했던 정근모 선생, 그리고 설립자 유상근 선생의 둘째 아들이자 관동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던 현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입니다. 정말 엄청난 인물들이 총장을 맡아 교육의 선도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했던 명지가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검은 내막들을 하나씩 거두어 보겠습니다. 성공, 그 다음을 예약하십시오. 당신의 성공 뒤에는 엘펜하임이 있습니다. 엘펜하임으로 오십시오. 고품격 실버 주거 공간 엘펜하임. 지금 나오는 광고는 2004년 당시 명지학원이 용인에 조성한 실버타운 엘펜하임 분양 광고입니다. 아무래도 제작된 지 오래되어 화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엘펜하임 분양 광고는 겉으로 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는 정말 평범한 광고입니다. 실제로 엘펜하임은 이 광고 등을 통해 336가구 유치에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명지학원이 내건 골프장 조성이 화근이었던 겁니다. 명지학원은 분양자들을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분양 피해자 중 33명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분양 피해자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하였고 192억의 배상 판결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이후의 일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명지학원은 사립학교법 등을 핑계로 끝까지 배상하지 않았고 2018년과 2019년 파산 신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파산 신청을 당하기 전까지 이 모든 사실을 감추었는데요. 극악무도한 행동들이 언론사에 의해 보도가 되었고 2019년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6대 총학생회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총장과 면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것이 총장 확약서. 그러나 확약서의 내용 중 그 어떠한 것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총학생회는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저 책임 회피. 학교 측의 주장은 그때와 달리 현재 교육부를 비롯하여 여러 소송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장 직선제와 더불어 교육부의 관선 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원의 이사진들이 올바른 경영을 했다면 명지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결국 교육부는 칼을 빼듭니다. 교육부는 명지의 최종 결정권자들인 이사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임원 취임 취소를 처분으로 관선 이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응당 잘못을 저질렀으니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화살이 명지대학교를 향한 겁니다. 바로 입학 정원 감축 처분이었죠. 이미 현재까지 15%의 입학 정원 감축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20%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학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교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입학 정원 감축 처분을 막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선 이사를 도입하라고 하지만 명지의 이사진들이 무언가 걸리는 게 많았던 탓일까요? 교육부의 관선 이사 도입을 끝까지 저지합니다. 이 행정처분의 문제는 명지의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소위 어른들에게 화살이 가지 않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행정처분으로 국가재정지원사업인 대학교육혁신사업, 링크플러스, ITP 등 저를 비롯한 명지의 학우님들이 수학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국가 지원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명지를 향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잘못을 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교육부가 우리 명지의 학우들이 받는 피해를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은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총학생회는 명지의 학우님들이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행동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특히 4차 공동행동인 입학 정원 감축 처분 취소를 위한 탄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명지의 학우님들에게 직격탄이 될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4차 공동행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 13,998명의 학우님들 중 1,545명의 학우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10%죠. 저는 명지를 벼랑 끝까지 내몬 어른들을 보면서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칼을 강물에 떨어뜨렸으면 그 자리를 표시해서 나중에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칼을 찾는 것이 맞는 행동이겠죠. 지금까지 공동행동에 참여해주신 학우님들을 비롯하여 학생회와 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알게 되신 학우님들도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 앞으로의 공동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명지의 최종 결정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명지의 학우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그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